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2월 24일 장 마감 오후 4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같이 한번 잘해보자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종목들 현재 흐름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에 근거해서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예요. 오늘은 공부할 내용들 꼼꼼하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2차전지 총정리를 하고 돌아가면서 현재 급등 나오고 있는 2차전지 순환매, 그리고 반도체의 조정, AI 로봇주의 AI 로봇주가 조정하는 이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시장하고 상관이 없다. 최근에 지수 올렸던 것은 사실 반도체 AI 쪽이나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려갈 때 참 이게 오를 것 같고 또 떨어지고, 오를 것 같고 또 떨어지고, 또 우리가 2차전지 수많은 악재, 불법 공매도 전산화해서 또 3월 말에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화재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도 있었고, 실적도 있었고, 관세도 있었고, 정말 수없이 많이 또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2차전지가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잔파동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재료는 많이 남아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4월부터 수입차 관세 지금 부과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협상 기간이 꽤 남아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기서 조그만 협상만 잘 된다 할 경우에도 지금 모든 부분들이 주가에 악재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재에서 주가가 거래량 없이 많이 빠졌을 때, 그것도 외국인 기관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2배, 3배 빵빵 터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2차전지를 손절을 쳤다 할지라도 정말로 못 견뎌서 손절 치신 분들도 아마 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장중에만 따라잡으면은 또 이게 오늘 좋아서 이거 샀더니 내일은 이게 가고, 또 이거는 내일 안 가고, 또 장중 윗골이 달리고, 그냥 2%라도 먹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 2억 갖고 있다가 또 아니면 그 이상 갖고 있다가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조금 샀다가 팔고 사고 또 떨어지겠지라고 미리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복구 안 됩니다. 반면에 정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구간에 또 물타기도 하고 또 추가 매수도 하셨던 분들,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모아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단가 이상까지만 가더라도, 심지어 또 단가를 많이 낮추신 분들은 바닥에서 2배, 3배 오르게 되면은 충분히 내가 기다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올라갈 때 잔파동 신경 쓰지 말자. 올라갈 때 연타석으로 20%, 30%, 20% 이런 식으로 몇 번 오르고 끝나는 낙폭과대 바닥주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조급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섹터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 2차전지는 홀쭉해졌어요. 저평가고 또 실적도 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악재가 아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손절 반대매매, 외국인 기관 쪽으로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다 줬어요. 반면에 반도체는 개인 투자자가 샀죠. 그리고 미국 테슬라로 갔고, 미국 주식으로 갔고, 또 코인으로 갔죠. 거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옮겼으면 망한 거예요. 자, 일단 그렇다면은 적어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아래쪽으로 빠진 부분들, 단기간에 반토막 또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이라도 20%, 30%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영상을 보시면 심지어 제가 금양 같은 경우, 또 2차전지 주요 종목 삼성, SDI,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 DX, 스틸리온부터 해서 정말 많은 2차전지,
또 우리가 전구체 관련주 대주전자재료부터 해가지고 나인테크, 하나머티리얼즈 여러 가지 종목들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거는 또 뭐 TSI가 오늘 급등 들어가고 동아기업이 갑자기 바닥에서 상한가 두 방 치고 유일에너테크는 미리부터 한 3배 오르고 또 쉬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은 종목,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을 내가 단기 고점을 맞추기 위해서 팔고 사고 한다면 쭉 들고 있으면 복구가 되는데 또 단타 치면서 정말로 이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는 게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거는 공매도 쇼커버예요. 지금 주가가 홀쭉해져서 왜 공매도 쇼커버가 크게 터질 수 있냐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매도 우리 예전에 2차전지 2년 전에 급등할 때 그쵸? 지금 10분의 1, 20분의 1 된 종목들 갑자기 상한가 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공매도가 깡통이 됐었거든요. AI 반도체 쪽은 어떤가요? 또 반도체 폭락한 종목도 최근에 제주반도체, 어보반도체, 또 낙폭과대 바닥에 있는 심텍도 한번 급등 들어가고 단기간에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떨어진 종목들이 100%씩 반등 들어간 반도체가 있어요. 그거는 실적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가 중요한데 2차 전지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팔 사람들보다 서로 지르기 바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허겁지겁 매수가 들어와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외국인들이 몇백만 줄 사면서 상한가 찍어버리는 2차전지 대장주 1등 주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시컨 기다려서 이제 오르려는 타이밍에 초장에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수익을 많이 못 보고 심지어 손해보신 분들은 복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장에 미리부터 떨어질 거야 생각을 하면서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를 싹 정리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기관들이 어떤 종목이 지금 불안해서 싹 쓸어가고 있는지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그리고 1등 주식은 무엇인지 또 현재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 총정리해서 시황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요만큼 올랐어요. 바닥에서. 엄청 폭락하고 요만큼 느낌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단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잔파동 2%, 3%짜리를 자꾸 신경 쓰게 된다면 한 번에 진짜로 내가 20%, 30% 급등하는 날 물량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잔파동 신경 쓰지 말자.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전히 아니야. 2차 전지는 아니지. 2차 전지 외국인 기관이 쓸어가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못 믿겠다. 실적은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하지. 실적 이야기 할 거면 작년 9월달부터 폭락 나왔으면 안 됐습니다. 이미 작년 9월달에도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떨어진 건 관세 때문에 폭락한 거거든요. 그 부분만 회복하더라도 단기간에 2차 전지 에이스 종목은 2배, 3배 오를 수가 있고 아직 오를 종목들이 수두룩하고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중요합니다. 꼭 구독, 좋아요, 엄지 눌러주시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꼭 주식 투자로 대박 나시고 복구하시고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힘듭니다.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상치고 이렇게 해야 좋지, 20%라도 급등해야 좋지. 물론 그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죠. 아직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종목들 아직 시작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이만큼 냈을 때, 급등을 했을 때, 내가 인내를 하고 복구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금액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2차전지 이 종목 저 종목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지금 관련 이슈가 4월달까지 있잖아요. 4월 2일쯤에 우리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핵심이 뭐예요? 중국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철강 관련해서도 호재가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철강도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에 다 뺏긴다? 초비상 한국도 결국 칼 빼들었다. 중국 저가 후판에 38% 반덤핑 관세. 이거 때리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지난주에 더 많이 올랐었고 현대제철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철강 살리기 특단 조치. 그래서 중국 후판선 조선업계가 그래서 좀 약간 지금 또 막 한 2주 전까지 엄청 추천 나다 갑자기 조선주 고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2차전지 부정적으로 얘기 나와도 작년 7월 달에 삼성전자 10만원 간다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 역대 최고가 쓴다는 이야기들 갑자기 돌변해서 매도 리포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이고 실적 반영이 되고 발표된 2차 전지는 앞으로 나올 호재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갑작스러운 호재란 말이에요. 중국의 저가 금속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철강 업체가 수익성 개선된다 그랬고 우리가 IR에서 포스코홀딩스도 철강 쪽은 바닥 찍었다고 대표이사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일단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우리가 4월부터 관세를 때리는데 우리가 한국이 미국에서 얼만큼 생산하는지가 중요해요. 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중요한가? 반도체는 실적이 안 나오고 AI 쪽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지금 피크아웃을 찍고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닥에서 막 2배, 3배 오른 종목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 부분을 또 살린다면 2차 전지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자동차 부분에서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가 전체 무역 수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실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 공장도 많이 졌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진 게 설비 투자한 게 지금 환율이 올라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게 되면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관세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47%가 자동차도 미국이에요. 수출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무역 수지 흑자가 특히 우리가 한국이 미국 쪽에 수출하는 쪽에 흑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50% 가까이가 미국 수출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꾸 지금 뭐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양보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타 경쟁보다 지금 현재 관세 같은 경우는 왜 영향을 많이 받냐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이에요. 현대차는 60% 이상을 한국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일본은 50%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FTA가 안 되는데 한국은 FTA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트럭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받는데 일본은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관세가 25% 때려받을 경우에 온전히 25% 관세를 다 부과받는데 일본보다는 덜 영향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도 유럽, 일본에 비해서는 국내에 생산되는 비중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미국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주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를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아차도 한 4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감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GM이나 포드 이런 애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 쪽에서 공장 지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내 생산한 것도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 내에도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철강 같은 경우도 차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450km 정도 차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재료 상승에 그렇게 된다면 차량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미국에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관세에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협상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일단은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수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도 인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같이 막 금리가 막 100%씩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금리를 낮춰야 된다. 우리나라 IMF 아니다.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로 내려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서 자꾸 주가가 떨어지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 외인들이 손해를 보는데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외국인들이
쓸어가고 있느냐, 그게 2차 전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쇼커버가 터지게 되면은 2차 전지는 상도 때리고, 예전에 우리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 상한가도 치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 때 올랐던 것들은. 그래서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달러 패권도 유지하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죠. 워낙에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주고, 이 미국이 대미 흑자를 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쪽에 흑자를 나는 부분들이 거의 세계 8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거예요. 미국이 흑자 보는 부분이 있다. 그럼 자동차 관세, 뭐 철강 이런 쪽에 대한 협상을 하려면 뭐 항공기라든지 축산물, 뭐 원유 이런 것들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비를 좀 올린다든지. 농산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FTA가 한미 간의 관세가 낮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쪽의 흑자가 지금 중국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더 투자한다 이런 액션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나라 관세 맞은 것보다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득을 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게 된다면. 그리고 예전에 우리 2018년도 때 중국 쪽에 미국이 관세를 많이 때렸어도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워낙에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신경 써야 될 것은 3월 말에 공매도 재개하는 건데, 이 부분도 미리부터 겁먹고 다 매도 때리고 다 털린 2차 전지는 오히려 이 3월 말에 재개되기 전에 먼저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더 흔들릴 부분보다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고용 창출을 해준 부분들, 트럼프가 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하는 부분들, 경쟁국에 대해서 가격을 좀 올리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요만한 호재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중국과 철강 후판에 38%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때문에 철강주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후판 3사는 다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증시 괜찮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정부에서 리오프닝이 된다, 한한령 해제한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게 있기 때문에 이쪽 한한령 해제 관련주도 최다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잘 들고 가서 수익률을 극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내일은 어떤 2차 전지가 급등할 것인가, 이 부분에 신경 쓰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기사들 위주로 먼저 보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반도체도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미국 반도체가 쭉 누우면서 반등하고 지금 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매물대에서 나스닥은 지금 이만큼 오르고 나서 음봉이 나와서 나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3고점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생각도 들어요. 그 이번 주 말에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증시 요새 괜찮아요. 홍콩은 심지어 낙인 찍는다고 망한다 그러고 나서 더블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가 홍콩보다도 홍콩이 작년에 뭐 낙인이니 뭐니 돈 달라 은행에서 사기로 팔았다는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망한다 그랬는데 항생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럽이 경제 성장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죄다 우리나라만 못해요. 달러 보유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마이너스 성장치는 유럽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고 특히 12월 달에 다 털렸죠. 작년 말에 다 털렸죠. 코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또 우리가 대내외 국내에서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한번 매도가 확 나와서 또 폭락 나오고 한국 증시는 하지만 한국은 희망이 없으면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그분들이 돌아오려면은 뭔가 강한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닥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에요.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시황부터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할게요. 환율이 한 달 만에 1420원 됐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데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되면 우리가 항상 정부에도 그러잖아요. 왜 금리 안 올리냐?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은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부동산 때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고 서울의 특정 지역이 많이 올랐지, 부동산 쪽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또 우리가 가계부채도 있는데 이자가 많아지면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안정적으로 돼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화가 이 금리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금리를 계속 높이는 나라는 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나 문제 있는 게 이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가면 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화 강세로 가고 있고 최근에 엔화도 강세로 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금리 인하가 되게 됐을 경우에 최근에 건설주도 한번 보세요. 최악인 상황에서 건설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다, 마치 2년 전에 조선주 같아요. 그때 감자하고 유증하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조선주, 해운주 죄다 밑바닥에서 망할 것처럼 적자도 많이 났었어요. 하지만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 많이 올랐고 지금도 뉴스 나오면서 약간 조정 나오고 있지만, 건설주는 우리가 PF 대출 때문에 마치 망할 것처럼 완전히 망할 기업들은 망하고 지금 올라갈 기업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건설주 안에서는 우리가 재료가 확실히 있죠. 우리 트럼프 소유주 항상 찾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 그게 건설이에요. 재건도 있고 대형 건설사,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어지고 있고, 건설주가 너무 저평가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NC 합쳐가지고 10조도 안 돼요. 너무 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AI 반도체 중에 매출이 100억 나오든 50억 나오고 적자가 수백억 뜨든 말든 10조씩 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호재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나오는 거고, 이런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상관이 없고 쇼커버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역대 최대 적자가 나오면 그날부터 오르는 거예요. 그날부터. 완전 신저가에서 건설주는 안 돼. 증권회사에서 오히려 목표가를 낮췄죠. 그때부터 급등하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목표가 낮추고 나서부터 바로 이렇게 급등 들어갑니다.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대건설, DLNC,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정배열로 가는 초입이죠. 이런 대우건설 같은 기업도 작년에 원전 수혜로 봤던 5천원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DLNC 추세 괜찮잖아요. 그리고 GS건설도 추세가 괜찮아지고 있고, 최악은 언제였었어요? 건물 무너졌을 때가 최악이었었죠. GS건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최악인 상황에 우리가 2차 전지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 강조드렸던 HD, 현대건설기계 최근에 추세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막상 협상할 때 급등하면 팔고, 밑에 내려와서 하게 된다면은 재건주 같은 경우는 눌림 먹을 때 또 저는 봐도 된다고 봐요. 현대건설기계도 있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있어요. 인프라코어도 보면 이런 종목들이 재건주로 수혜를 보면서, 또 무슨 현대 엘리베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많이 팔고 테슬라로 간 종목이에요. 12월 달에. 테슬라 폭락 먹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많이 올랐죠. 저는 원전주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럼 원전 중소형주도 움직일 수 있겠죠. 재건주, TYM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눌림목이에요. 오히려 급등해서 협상한다 그러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을 때 내려오면 또 재건주 또 움직일 겁니다. 한미글로벌도 있고, 또 대창단조, DY파워, 여기는 재무가 제일 좋은 데예요. DY파워, 대창단조가 실적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도 실적이 좋은 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다 정배열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저평가에다가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는데 건설주 중에 살려져 있는 기업들, 부채도 없는 기업들, 재건 이슈 뜨면은 몇 배씩 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건주 같은 경우. 그래서 재건주도 보는 거예요. 철강 호재가 나오면 또 건설주도 호재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증시 조정은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간 코인이 오르나요? 폭락 먹었지. 테슬라가 폭락 먹었잖아요. 엔비디아도 폭락 먹고 반등했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12월 달에 우르르 간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임원들 같은 경우나 미국의 메이저 뭐 워렌 버핏 이런 데는 엄청 비싸다고 맨날 현금화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전 세계 개인 투자자나 미국은 무조건 올라. 미국은 결국 미국이다. 한국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경제위기 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한국 주식이 안 오른 거는 정책적인 문제였었어요. 그 정책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똑같으려면 3,600, 700은 가야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섹터를 땡겨서 지수가 그렇게 오를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가 많이 버린 종목들 위주로 갖고 있으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 믿습니다. 테슬라만 사는 게 아니고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사요. 왜 이러느냐? 테슬라도 보시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서 2.5배 트럼프 당선되고 올랐을 때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선 테마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제일 많이 사는 게 뭐예요? 테슬라 2배짜리예요. 테슬라 레버리지 2에 TSLR 이거를 제일 많이 사거든요. 이거는 반절됐어요. 64에서 25불 된 반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금 한국 국민들이 많이 가 있고 1등이니까 테슬라는 반등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는 펀더멘탈이나 실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0불 제시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2차전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바닥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테슬라 떨어지면 2차전지 떨어진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테슬라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얘기를 하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선박수수료 검토에 해운주는 또 이제 또 HMM, 흥하해운, 또 페노션부터 해서 해운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 선사와 중국 선박의 수수료. 그러면 우리나라 해운주도 어느새 HMM이 호재가 있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또 신고가를 한번 찍어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운주도 여기가 제일 저평가된대요. HMM. 여기 또 매각 이슈가 있을 때 작년에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번 오르는 거거든요. 현대제철도 그냥 한번 오르면은 바닥에서 19,000원에서 한번 오르면은 막 장중에 10%도 움직이는 게 대형주예요. 그래서 대형주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한번 세게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동차 관세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 그래서 관세는 지금 한국 완성차 업종이 우리나라가 사실 도요다보다도 영업이익이 현대차, 기아차가 더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네임밸류도 테슬라보다 인지도가 더 높아요. 물론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나와도 트럼프가 그렇게 밀어주고 하는데도 주가가 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절반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테슬라 고점일 때.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될 가능성을 기대해보고 25%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또 그래서 가장 풍부한 대응 방법을 가진 업체가 어디다?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맨날 무시하고 이러지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동남아 쪽은 장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도 쪽에 투자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지킨다면 동남아 쪽으로 오히려 일본차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데가 현대차, 기아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도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이런 기사 나오고 있어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국민 절반이 이미 헤어졌죠. 제가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3년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분들 반 떠나갔다고. 작년 12월 달에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한 번에 하셨다면 지금 20분 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미국 주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낮아요. 주가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메이저 임원들이 맨날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맨날 주식 팔고 있습니다. 그 주식 우리나라 국민들, 미국 주식 고점 사는 분들, 아니면 글로벌 개인 투자자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홀쭉해진 우리나라 바닥 주식이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급등을 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옮겨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지키고 있다가 이번 급등을 반드시 노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호재가 나오면 되는데 한 가지가 거슬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급등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급등을 했던 게 공매도 깡통 운동을 했을 때가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이때 공매도 깡통 운동에서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포스코그룹 엄청 쇼커버가 나오면서 급등 나왔었죠. 그리고 심지어 외국 기관이 공매도를 치다가 큰일 났던 적이 있어요. 이 당시 때. 그런데 왜? 때리는 도중에서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기관이 밑바닥에서 에코프로는 이만큼이나 지분을 4%에서 20%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주가가 안 오른 상황이에요. 반대 매매는 나갈 대로 나갔고. 한 가지가 있죠. 지금 그래도 잠시만요. 자, 오늘 종목들 봐드릴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빠른 게 핵심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미국 금리나 미국 물가, 환율, 그리고 공매도 재개예요. 3월 31일 날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또 급등이,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테마 불어서 가고 또 뭐 간다 그러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흑자가 나는 기업들도 못 갔고, 근데 반대로 많이 오른쪽 보면은 실적이 전혀 안 나오는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 바이오, 뭐 희망이 그렇게 없는데 뭐 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AI 반도체 쪽, 엔비디아는 실적이 나오는 데예요. 그쵸?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은 실적이 나오는 데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닌데 실적과 상관없이 막 그쪽으로 다 갔어요. 반도체 쪽으로. 그럼 공매도 재개됐을 경우는 거기 공매도 아마 많이 올라있는 데가 공매도 타겟이 될 거예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되죠? 이거 이러다가 공매도 쇼커버 나오면 급등 나올 텐데 상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매수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기 전에 먼저 포지션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 쇼커버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세나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도 금지겠지만 어떻게 다른 나라가 저렇게 신고가를 맨날 때리는 도중에 허구한 날 신저가 때리고 막 폭락 먹고 다 실적과 상관없이 밑바닥에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재개가 문제가 아닌 게 우리나라 공매도 치는 사람 개인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말고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좀 잘할 수 있는 무슨 정책 하나만 내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들 바닥에서 다 급등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싸니까. 다 팔았으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전면 재개를 하겠다. 그럼 1년 동안 해서 완벽한 수준으로 만약에 안 됐다 하면 또 금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 종목으로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아니고 전 종목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공매도가 없는 세상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는데, 개별주도 그렇고 실적 좋은 기업들이 못 가는데 공매도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또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5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저는 재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 왜 했나요? 2차 전지 때문에 공매도 금지한 거. 예전에 2차 전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는 2차 전지 때문에 됐어요. 근데 그 공매도 금지되는 기간에 2차 전지가 못 갔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거죠,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살리기 위한 물은 정책이 먼저지 공매도 재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3월 달부터는 뭐 대체 거래소 생겨서 하루 종일 주식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저녁 8시까지. 안 그래도 우리가 장중에 우리나라 주식 거래량이 없는데 장 끝나고 거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새 모바일로 다 장중에 거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부작용 나옵니다. 미리부터 알고 악재 나올 것 같으면 공매도 때려놓고 또 주가 폭락하면 다시 사고, 이런 불법적인 거래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매도 전산화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상법 개정하는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못 오른 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70%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가 떠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이제 한국 주식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지, 공매도 재개, 선진화 지수 편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재개가 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 미리부터 포지션 변경하고 쇼커버링을 강하게 때릴 쪽은 외국인 기관이 지금 바닥에서 쓸어 담은 2차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들도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게, 심지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 전전 영상을 꼭 보시면은 금양 유증 철회 소식에 이틀 동안 30% 올랐대요. 그쵸?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뭐 예상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2차 전지주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다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시기 아직 주가 급등 안 했거든요. 조금 이것도 주주가치를 희석할까봐 유증을 철회한 게 또 급등한 게 반도체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있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있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제가 전조 증상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금양 갖고 있는 분들 거의 한 몇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동안 에코프로 BM이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는 바닥 30%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대주전자재료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쭉 올라서 먼저 전고체 관련주로 오르는 동안에 매일 신저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올랐었죠. 근데 심지어 유증 철회하니까 이틀 동안에 30%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내일 급등할지도 모른다. 맞으면 맞다라고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게 급등할지도 모른다. 그냥 이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동아기업 같은 기업들 이런 게 전조 증상이 있나요? 그냥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적자가 나더라도 주가가 이게 33,000원에서 8,000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뭐 맨 밑바닥에 있다가 이거는 가망이 없나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는데 근데 갑자기 연상을 치면서 올라간 게 동아기업, 유일, 에너테크 이런 게 연상 치면서 올라간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고체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전자재료가 먼저 올랐잖아요. 그랬더니 한농화성이 갑자기 여기서 급등을 이틀 동안에 하고 전고체 관련주 대장인 한농화성, 대주전자재료, 나인테크는 먼저 또 대주전자재료가 이렇게 횡보 칠 때 안 올라갈 때 갑자기 상처가지고 더블 쳐버리고 하나머티리얼즈도 그렇죠. 갑자기 얘는 밑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완전히 폭락 먹고 갑자기 쓰리바닥에서 여기 엠벨러프 볼린저 밴드 지지하고 갑자기 급등해서 더블 쳐버리고 TSI도 그런 거예요. 여기는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TSI는 흑자예요. 심지어 흑자 기업인데 여기서 있다가 요런 자리 있죠. 한번 60 타고 다시 요렇게 60을 요렇게 자연스럽게 타서 이건 왜 급등 안 하지? 그랬더니 딱 하루 오르니까 하나 둘 셋 하루 오르면 하루 12% 오르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에 30% 오르니까 50%가 3일 만에 떠버리잖아요. 지금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에이스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느닷없이 전고체 관련주에 편입이 되고 느닷없이 실적이 좋아서 급등 나오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제가 봐드리면 아직까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거지 뭐가 고점이네, 뭐가 폭락하고 떨어지네, 오늘 윗꼬리가 달리네, 다 잔파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라도 터져야 오르는 거잖아요. 30% 찍고 상 찍고 연상 치고 이런 게 나와야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반도체 예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4만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7,000원에서 3배 올랐어요. 21,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월차트로 급등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무브넥스도 그래요. 보세요. 주가가 연차트로 보면은 1000%, 250% 오르고 작년에 70% 떨어지고 올해 100% 올랐죠. 어느 자리에서 터지나요? 121선 가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순식간에 한 일주일 오르니까 바닥에서 3-4배 올라버리잖아요. 이게 어부부 반도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반도체 가격을 26,000원에서 6,500원까지 신저가 찍었잖아요. 작년에 석 달 동안 올랐던 거. 그리고 3배 가까이 해먹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얘가 제일 많이 올랐던 애인데 1년 단위로 봤을 땐 1000% 올랐다가 작년에 74% 떨어지고 지금 보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121선으로 와 있잖아요.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뭔가 이게 고점이 아니다. 이게 쉬었다가 바닥에서 2배도 안 해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바닥에서 보통 3배씩 해먹는 경우도 많아요. 포스코 DX가 그럼 DX가 먼저 올랐고 갑자기 포스코 스틸리온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또 이게 가잖아요. 오히려 보면은 그러면은 월차트로 봤을 때 느닷없이 바닥에서 40%가 50%가 땡겨버리는 이런 흐름이 오늘은 포스코 DX, 내일은 포스코 스텔리온, 그 다음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급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을 포스코 인터내셔널 회복하고 있고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스틸리온은 회복을 했죠. 아예. 거의 회복했잖아요. 작년 9월부터 떨어진 거. 포스코 DX. 작년 9월부터 떨어진 거 아직 회복 안 해서 3만원 넘어가면 회복되는 거겠죠.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도 보면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지만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이런 좀 워낙에 대형주잖아요. 그럼 철강 호재도 나오고 하나하나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내일은 퓨처엠,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보시면 아까 TSI도 보세요. 요렇게 1월 8일날 올랐던 부분들이 어디예요? 급등하기 전에 여기 매물대 딱 걸치고 있죠. 볼린저 상한선만 딱 돌파하기 직전에 딱 요 자리에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요런 자리에서 거래하고 있다가 또 떨어질 거야, 매물대 때려. 그리고 갑자기 급등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에 3일 동안에 급등할 때는 내가 없을 수가 있는데, 다 요 쌍바닥 자리에서 60, 20 타고 급등 나오는데, 순서대로 급등 나오는데 포스코 퓨처엠 위치가 어딘가요 지금? 오늘 양극재 공장, 이것도 구미 양극재 미래 첨단 소재 매각한다는, 이것도 이제 현금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매각된 거예요. 호재가 또 나왔죠.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이 어디예요? 여기서 심지어 1월 21일 날 2차 전지 한 번 더 밀었어요. 거기 라인을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60일선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하나, 둘, 3, 4일 올랐는데 이제는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서 매도 나오는 물량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누가 외국인 기관이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량들을 연기금이든 기관이라든지. 그럼 현재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회복하려면 일단 20만원 돌파돼서 25만원, 잘 가면 그 이상도 회복이 돼야 위치가 같아진다는 건데, 지금 현재 매물을 받아가면서 60일선을 갖다 놨잖아요. 그럼 요런 위치에 와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안에서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신저가를 안 찍었죠. 자연스럽게 60을 탔잖아요. 그럼 보나마나 120일선으로 급등하는 거예요. 이 윗단으로 8만원 이상으로. 에코프로 BM 이건 똑같아요. 남들 안 갈 때 이건 좀 견딜만 했어요. 신저가를 갔음에도 60일선 올라타고 이거는 좀 괜찮아. 그리고 떨어질 때 신저가도 안 찍었죠. 그러니까 얘는 좀 상승률이 미진했어요. 최근에 급등한 거 대비했을 때. 근데 지금 어느 위치에 갖다 놨나요? 매물대. 여기 14만원대 매물대를 던지면 흡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쓸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간다 그러면 한 번에 20%가 떠서 이렇게 급등이 들어가면 20만원 이상은 가야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는 회복이 되는 거고, 바닥에서 2배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스 종목들이 어제는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네. 그럼 오늘 에코프로가 에코 BM인가? 포스코 퓨처엠인가? 그럼 아니면 다른 2차 전지 바닥주인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주고, 심지어 실적이 좋았던 윤성의 FNC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거는 심지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보면은 27만원에서 3만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5, 6만원 안 가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볼린저 상한선 위에 있으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쏘면은 순식간에 20, 30%가 뜰 때, 그때 달려드는 거예요. 주식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는 이제 또 올라왔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매물대 돌파했어. 그럼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있다가 20, 30% 급등하는 날 내가 안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주가가 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또 이게 급등하고 내일은 저게 급등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 심지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안 올라간 것들을 계속 땡겨서 반도체 종목이 반등했다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에서 2, 3배 하고. AI 반도체 쪽도. 2차 전지는 이제 지난주 조금 좋았고, 아직 한 달 동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한 달 내내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또 2차 전지 말고 그나마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섹터가 뭐 화장품주도 그렇고 피부 쪽도 그렇고 뭐 비올이라든지 실리콘2 이런 애들이 지금 이거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차트가 그럴듯하게 조금 올라주려고 하는 거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이나 이런 쪽은 워낙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도로 떠오르고, 한한령 해제주들로 우리가 엔터주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안 오른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LG전자도 안 올랐어요. LG전자 지금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쇼커버가 터졌나요? 급등을 했나요? 안 했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내일은 뭐 삼성전자가 안 가네? 그럼 LG전자 갑자기 20% 급등해서 갑자기 120에서 돌파시킬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올라서.
현대차는 쉬었지만 현대모비스는 자리를 잡았고,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자동차주 얘기할 때 SL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에 이게 22%가 오르는 거예요. 바닥에 신저가에 있다가 순식간에 급등 들어가거든요. 반토막 난 게. 그럼 LG그룹주도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이런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아직 급등이 안 들었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LG그룹주가 한 번씩 다 땡길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성과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요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로봇주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엄청 올랐고, 또 어버브 반도체 많이 올랐고, 심텍 많이 올랐고,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엄청 반등을 하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미반도체는 또 미리부터 떨어졌어요. 안 간 애들이 심지어 뭐 삼성전기가 오히려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그렇게 소각하고 계속 산다 그랬는데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놓고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아직 위로 발산은 안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쉬었다가 삼성전자도 한번 더 치게 됐을 경우에 63,000원, 5,000원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3배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올랐다. 그럼 그때부터는 중소형주 반도체주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는 추세가 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 쪽 말고도 재료가 계속 살려져 있어서 삼성전자보다는 더 추세가 계속 살려져 있고, 여기는 미국 반도체가 더 달리게 되면 또 달릴 수도 있고,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보다 랜드 쪽도 좀 탄력을 받게 된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단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깨고 61선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도 요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다른 반도체는 엄청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볼까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니켈 가격 하락했지, 전기차 시장 둔화됐다 그러고, 그러면 올해 니켈 가격 안정화된다 그러고, 전기차 회복한다고, 유장을 이렇게 회복한다 그러고, 그럼 양극재 생산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니켈 가격이 안정화되면. 거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거기 인수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바닥에서 한번 올라가겠지 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회복하러 가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예요. 여기 월봉 보시면 42% 올랐잖아요.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은 죄다 여기 매물대 60을 타고 지금 여기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도. 그러면 이제 포스코 인터도 이해가 되죠. 포스코 인터는 대왕고래로 또 빠지고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해서 LNG 수출 확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북미산 LNG 수입 계약을 체결한 여기 포스코 인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해가지고 트럼프 2기회가 핵심이 뭐예요? 보호무역주의 아니에요. 그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여긴 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물류 관련주는 사실 포스코 인터입니다. 여기가 쌍바닥에서 60을 관통하고 결국 120원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포스코 인터가 지금 10월선을 찍은 상황이에요. 포스코 DX가 10월선을 지금 찍은 상황에 37% 오르고 거래량 증가되고 있는 상황. 이해되셨죠? 지금 이런 것들이 시간에서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시간에 지금 0.7% 빠지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르고 있지만,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지고 포스코 DX도 반등이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이 얘가 먼저 시작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포스코 스틸리온이 급등들하고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급등한다고 생각을 해줘야지, 오늘 윗골이 달려서 얘 떨어져서 포스코 그룹주 뭐 다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쉬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한동화성도 전고체 관련주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중요해지잖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단점, 폭발 위험성 해소하기 위해서 뜬 거 아니에요. 현대차에서도 그래요. 배터리 안정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는 데가 한동화성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화성은 120일선 위로 이렇게 급등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번 달에 많이 오른 거는 한동화성이에요. 대주전자재료가 아니라. 대주전자재료는 지난달에 많이 오르고 이번 달에 14%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예를 들어서 한동화성이 좀 들어갔네? 그럼 한동화성 급등 들어가는 거예요. 대주전자재료가 얼마나 좋은 기업이에요. 대주전자재료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실리콘 응급제 중에 여기가 유일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예요. 테슬라 수혜주로 대주전자재료가 뜨고, 응급제 같은 경우가 현대차 아이오닉 3하고 아이오닉 9인가요? 그래서 스텔란티스 전기차 배터리 우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셀 내에서 이제 OEM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가 또 기아차 EV3 수혜주, 테슬라 신규 제품 수혜주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는 또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건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먼저 올라서 오름폭은 적지만 결국은 위로 가고 있다. 그래서 늦게 뜬 게 나인테크가 늦게 떴고 갑자기 떴고 하나머트리얼즈가 늦게 뜨고 유일에너텍가 갑자기 연상으로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종목이 조정 나오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전고체는 얘는 안 가네? 안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가면 쉬었다가 또 걔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여기는 원래 AI 쪽으로서도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많은 분들이 물류 자동화 관련주죠. 산업용 로봇 AI, 로봇 자동화, AI, 디지털 이쪽 신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AY 로봇 자동화 관련주가 여기인데 얘는 AI 로봇주가 가는 동안에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기관 외국인이 파라제 끼는데도 급등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한 번 오르고 될 일이 아니고 120에서 올라타고 5위선 내려오면 또 급등하려고 그러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뻗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를 때 더 많이 떨어져서. 왜냐하면은 지금 얘만 이런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 그런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여기가 또 엄청 수혜주인데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LG 화학도 같이 올라가겠죠? LG 화학 지금 올라가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요번에 떨어졌던 거 삼성 SDI도 요번에 떨어졌던 걸 오늘 또 삼성 SDI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이상하다.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 SDI는 왜 이 모양일까? 오늘 7% 급등하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올라가는데 다른 거 급등하는데 오늘 7% 올라가는 게 또 삼성 SDI예요. 오늘은 LG 화학보다도 좋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올란 애들도 지금 올라간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무슨 전해질 핵심 원료 관련주 또 뭐 있죠? 그 이수 스페셜티 있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대주전자재로 못 갈 때 쌍바닥에서 120 타고 올라가서 월봉 20월선은 관통을 해놨잖아요. 이번 달에 얘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얘는 이만큼 올랐는데 그럼 얘 쉬는 동안에 오늘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나노신소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보세요. 여기가 이제 도전제 관련주잖아요. 양극재, 음극재를 우리가 CNT를 모두 생산하고 있고 도전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를 구성하는 필수 소재예요. 그래서 옛날에 또 이것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도전제가 전기차 고속 충전을 위한 필수 소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막 떨어져 있다가 오늘은 나노 신소재구나. 120선 얘가 온 거예요. 그럼 얘가 또 내일이나 모레 뜰지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상하다. 얘는 오늘 또 안 갔는데 얘가 왜 가지? 얘는 또 얘가 안 올랐는데 얘가 왜 가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가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K 아이테크놀로지다. SK 아이테크놀로지 보세요. SK 아이테크놀로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오늘 올려놨거든요. 오늘 올려놨잖아요. 그동안 안 오르다가 오늘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서 121선으로 갖다 놨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그럼 얘는 왜 생전 안 가다가 오늘 또 갈라 그럴까? SK 이노베이션은 왜 미리 신고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연가스 관련주로 얘는 오른 거였거든요. 유증도 옛날에 했고 더 많이 떨어졌고 얘 남들 갈 때도 못 간 부분들이 있어서 얘는 지금 올라가 추세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덜 올라가는 거지.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이것도 보세요. 얼마큼 떨어졌나. 이것도 25만원에서 2만원이에요. 10분의 1 됐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던 데가 SK 아이테크놀로지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120선으로 와 있잖아요. 요런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가게 되면 120에 심텍처럼 요런 식으로 120짜리 갖다 놓고 갑자기 다음날에 한 30%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자리가 심상치 않다. 나노 신소재도 자리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TSI처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TSI가 이것도 2차전지 설비업체로서 지금 얘가 급등이 들어갔는데 120에서는 관통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올라가지고 3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쪽에 1,000억 원 수주 있다 그래가지고 뭐 습식 믹싱 쪽, 건식 믹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여기에요. 실적도 나오는 데죠. 그럼 얘가 또 급등을 들어갔네? 얘 월봉 20원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며칠 만에 40%가 올라버리는 게 주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신규 고객사 확대하고 LFP 배터리 분리막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여기가. 물론 실적 LFP 배터리 분리막 같은 경우 거의 중국 기업이 대규모 납품을 해온 데인데 우리가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면 여기도 기관들이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보면은 살 리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연기만 쓸어가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120에서 갖다 놨으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위로 강하게 쳐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간 것들이 또 가고 위로 갔던 것들이 내려오고 하는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노신소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대주전자재로 갈 때 같이 갔던 애니까 예전에 레이크 머트리얼주도 갑자기 석유화학주로 이게 또 반도체 쪽으로 엮이고 2차전지 장비주 나인테크가 느닷없이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급등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포트폴리오 다각화해가지고 앞으로 첨단 소재 실적 나온다고 여기가 장비기업 아니에요. 근데 넓게 보면 얼마나 폭락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폭락했던 게 더블 치는 게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도 이게 잘한 거는 뭐냐면 유상증자 처리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제일 많이 올랐던 애가 금양이에요. 그 어떤 종목보다도 제일 많이 올랐던 데가 여기에요. 그런데 얘는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떨어진 거는 이렇게 시총이 큰 애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이상 떨어져서 시총이 10분의 1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K배터리 관련주, 사우디아라비아 관련주, 미국의 나노텍 에너지사하고 배터리 공급 계약도 했고 해외 시장을 좀 공략을 해가지고 배터리 시장점을 확대한다. 그래서 잘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왕창 또 사놓고 지금 왕창 산 날이 있고 기관들이 왕창 산 날이 있고 판 날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데도 심지어 이틀 동안에 급등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바닥에서 더블을 안 쳤거든요. 망하지만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경우는 121선까지 돌파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뭐 한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000원 이렇게 갈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차전지 안에서도 장비주 올랐던 건 뭐예요? PNT 아니에요. 잘 보면 위치만 보세요. 신저가를 중소형주가 엔벨러프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있죠. 그럼 이 안에 전기차 관련주가 됐든 배터리 관련주가 됐든 소재가 됐든 장비가 됐든 이런 자리에 있다가 여기서 LFP 배터리, 인산철, 리튬 여기 이제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내겠다.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LFP 시장에서 국산화하겠다. 그 관련주 PNT예요. 그래서 전혀 안 올라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120선 추세 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20월선으로 죄다 가고 있는 거예요. 가볍다 보니까. 그러니까 PNT는 지난주에 먼저 월요일날 오르고 화수목금은 남들보다 약했죠. 그럼 이게 또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코스모 신소재도 진짜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58,000원이에요. 여기가 영업이익 또한 22%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드물게 흑자를 내고 있는데 심지어 얘는 흑자예요. 2만 톤으로 우리가 양산 설비도 거의 10만 톤으로 증가시켜서 매출도 우리가 수조원이 달성 가능한 체제가 운영될 거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2차전지 소재 중에 그래도 실적이 흑자가 나오는데 매물대니까 58,000원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느닷없이 얘가 급등을 해가지고 120원에서 내일은 당장 갈릴지 모른다는 걸.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얘도 월봉상 거래량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급등한 게 내일 급등을 안 해도 추세상으로 좀 늦게 출발하는 애들이 있어도 내일은 또 2차전지 안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구체 원료 만드는 또 코스모 화학 있죠.
여기는 추세가 남들보다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이 전고체에서는 대주전자 마냥 먼저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 더뎌도, 여기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우리가 부각대 쓰고 있고, 우리가 중국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협업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세가 좋잖아요. 그럼 코스모 관련주도 한번 뜨겠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잘 나오는 아까 윤성 FNC도 여기가 배터리 믹싱 공정 회사예요.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요 고객사고, 우리가 건식 공정하고 우리가 도전제 이쪽 전극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십식 공정과 다르게 건조 과정이 필요가 없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극 제조비를 우리가 한 20-30% 낮출 수 있는데, 그 최대 강점이 있는 거예요. 건식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우리가 양산 라인에 납품을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건식 전극 공정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믹싱 장비 개발하기에 기술 차별화되는 건 또 여기에요. 우리가 윤성의 FNC입니다. 그럼 자리가 좋잖아요. 그럼 얘가 내일 또 혼자 20% 오를지 모르는 일이에요. 다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포스코홀딩스는요, 에코프로는요, 포스코 퓨처엠은요, 에코프로 보면은 딱 답이 나와요. 신저가를 얘는 안 찍고, 얘는 60에서 갖다 놨잖아요. 전방산업 과시화되고, 이제 여기는 월급도 자사주로 받겠다. 대주주가 선언을 했어요. 30% 정도는 그렇게 하겠다.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규 수주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헝거리 공장도 준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자금 조달도 했었고, 4분기에 한 6천억 정도 자본성 자금 조달도 성공해서 차입금이 또 감소가 됐고, 에코프로의 부채 비율이 123에서 110% 심지어 줄어들었고, 외국인들이 20%까지 지분을 늘려놨으면 기관들이 엄청 많이 샀고, 예전에 급등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에코프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닥을 찍고,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1만원짜리, 예전 150만원이었죠. 5분의 1 액분했으니까, 거래량 보세요. 이때 거래량이 고점에서 몇 주 터졌느냐? 1000만 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 액분은 5분의 1 했는데, 그럼 지금 거래량 140만 주, 옛날로 따지면 20만 주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터졌죠. 아직 쇼커버링 안 들어왔죠. 그러면 급등한 120선 급등해서 내일은 에코프로가 또 대장이 되면서 에코프로 BM이 대장이 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늘상 경험했어요. 상도 때리고 20%로 밥 먹듯 올랐던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예요. 추세상으로 얘가 수급도 들어온 상황에서 120일선 관통이 안 들어갔고, 월봉 5월선 돌파해서 10월선으로 지금 안 간 상황이니까 10월선만 찍어도 8만원 찍으면 여기서 16% 20% 상승 여력이 단기간에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 여기가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치고는 지난주에 얘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 치고는 14%는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장이나 포스코 회장님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또 자산을 120개를 처분을 해서 현금 2조 6천원 창출하겠다고 했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구미공장 매각하고, 그쵸. 그래서 올해도 1조 5천억의 추가 현금을 창출한다 그랬고, 철강 쪽은 바닥 찍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회사채 발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 투입을 하고, 철강 사업에서 우리가 또 수익성이 올해는 나올 수가 있는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제대로 오른 것도 아니고, 지주회사로서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쌍바닥을 60을 탔다? 그럼 여기서 바로 안 가더라도 내려올 때도 이런 식으로 내려왔잖아요. 올라갈 때도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저기 29만원 찍었다, 다시 뭐 26만원 5만원 가, 그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순식간에 월봉 5월선으로 거래량이 증가됐고, 쏘게 되면은 또 쉬지 않고 한 35만원 이런 식으로 여기 40만원 언저리까지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주가 있잖아요. 포스코 DX 견조하고. 내일이라도 또 쓸 수 있겠죠. 포스코 퓨처엠 지금 너무 견조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차입금은 증가하는데, 여기가 신규 투자를 워낙 많이 해서 신규 투자 조정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실적 미래 전기차 시장 회복될 때 핵심 사업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주요 잘 안 되는 쪽은 매각을 하고, 전기차 시장 회복이 된다면 여기가 또 생산력은 1위입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잘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매각하기 어려운 구미 양극재 공장도 매각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현금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에서 쇼커버링이 세게 안 들어온 게 포스코홀딩스. 왜? 예전에는 54% 지분해서 현재 외국인들 기관들이 엄청 사긴 냈지만 지분을 왕창 늘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54%에서 최소 35%까지만 지분을 늘려줘도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된다면 포스코홀딩스 털었던 사람들이 포스코홀딩스 엄청 사고 싶거든요. 또 급등하면 사고 싶어져요. 그때 외국인들이 하루에 300만 주, 400만 주 사도 그만이에요. 100만 주 사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121선 관통으로 포스코홀딩스가 갈 수도 있고 퓨처엠이 지금 61선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자리를 지금 예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120에서 급등이 또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고점이 아니냐면 왜 시작을 안 했냐면 주차트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보세요. 지난주에 올랐을 때 이게 중요해요. 올랐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330만 주 고작 거래했어요. 먹고 튀었나요? 안 튀었죠. 이건 뭐죠? 내가 요번에 또 관세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까지만 올려놨어. 그럼 최근에 산 사람들 본전하고 나가? 그거잖아요. 본전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본전하고 나간 물량을 흡수하면서 주차트로 얘가 지금 지난주에 300만 주인데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거래량이 한번 터질 수가 있으면 터지게 되면 순식간에 17만 원 넘어서서 이 자리에서 급등을 해서 2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여기까지 내일 기대를 좀 많이 해봐도 되겠죠. 그럼 삼성 SDI도 아까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6%가 올랐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ESS 쪽은 여기가 제일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고체 관련주로도 여기가 사실 대장주인데 설비 투자도 감소를 하겠지만 GM하고 합작법인 또 우리가 기술력 자체가 차별화되고 여기는 납품한 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ESS용 배터리 시장은 14%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 전력 저장장치 ESS용 배터리 쪽으로는 우리가 거의 1등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얘는 오늘 올랐잖아요. 이게 그럼 이런 차트 그려 나와서 안 갈 리가 없거든요. 더 가거든요. 그러면은 내일은 단계 가겠네? 그럼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BM 그동안 좀 못 갔건들 갈 수가 있고 심지어 최근에 TCC 스틸도 움직였어요. 철강 쪽이니까. 철강 쪽이나 이런 쪽이 오늘도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물류 관련주하고. 그러니까 물류 관련주도 오늘 움직이는 게 있었고 또 해운주도 오늘 움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류 관련주는 또 뭐 있어요? 오늘 자리 만들어 놓은 게 동방 이런 애들이에요. 실적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지금 엄청 폭락돼 있죠. 실적도 좋은데 만약에 얘가 올라가면 120을 뚫고 올라가는 거에서 120에서 자꾸 가려고 하는데 급등 안 한 거. 급등 안 한 거. 그래서 제가 SK 아이테크놀로지, 윤성 FNC,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애들이 지금 위치상으로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미국이 오늘 볼 필요도 없는 게 환율이 안정되어 있고 떨어져도 2차 전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미는 쪽은 AI 쪽, 로봇 쪽, 반도체, 공매도 재개됐을 경우에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지금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2차 전지는 낙폭과대로서 개인들이 우리나라 70%가 개인 투자자가 떠난 걸 뭘 팔고 생각을 하세요. 2차 전지를 팔아서 우리나라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2차 전지 급락 나온다고 관세 얘기하면서 반도체가 아니고 2차 전지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대형주들 다 받았는데 안 땡길 리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 전자 같은 거 하나도 안 올랐다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CJ, CGV 같은 거 하나도 안 올랐어요. 외국인 기관이 사더라도 한번 쏘면은 LG전자 이런 애들 급등이 들어갈 수 있고 건설주도 눌림목 이후에 실적이 안 좋아도 턴어라운드 된다. PF 대출 문제 안 된다. 금리 인하된다. 그래서 건설주도 추가적으로 이런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 추가적으로 쌍바닥에서 20에서 따라 올라올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블 쳐도 싼 게 대우건설 아니에요. 솔직하게 진짜 아무리 우리가 실적 안 보고 AI 반도체니 무슨 비만 치료제니 이런 거 급등한다 해도 실적을 안 보고 하더라도 이런 대우건설이나 LG전자 같은 기업이 아직 급등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추세만 만들었지. 그래서 재건주, 건설, 2차 전지 여기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자동차주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SL이 급등 나왔죠. MS 오토텍
지금 오늘 자리 만들어 놨잖아요. 대량 거래 터지고 요런 애들이 최근에 120에서 올라가면 순식간에 20-30% 올라가는 애들 많이 나와요. 오늘은 현대공업이 또 그렇게 했죠. 현대공업이 급등 들어왔잖아요. 근데 생전 거래량이 없어요. 생전 거래량이 20에서 아예 없고 하루에 10,000주, 5,000주 거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1,000,000주가 터지는, 이게 왜 이러냐면은 거래량 없이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 DY 같은 애들도 실적이 좋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동아화성도 있고 실적 좋은 애들 뭐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SL 하나 움직였어요. 현대위아 하나 움직였어요. 최근에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럼 현대모비스는 추세가 좋았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지금 엄청 떨어져 있는 화신, 뭐 성우하이텍 지금 오른 게 없어요. 아직 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또 절반이 넘어요. 지금 2차 전지주가 좀 올라와서 그렇지 밑바닥에 있는 개별주 안 오른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급등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제가 정리해준 이 종목 안에서만 보면은 이거 말고라도 2차 전지 글자가 들어가면 주가가 예전에 많이 올랐던 애들은 20% 상 때리는 게 내일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오늘 안 간 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어설프게 달린 게 내일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게 있고, 동아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느닷 없이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연상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애들, 지금 그 대신 엔벨러프 볼린저 하한선은 지켜요. 이렇게 유일에너테크도 사실 제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볼린저 엔벨러프 지지선 여기 지키고 연상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인테크도 마찬가지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이수 스페셜티도 마찬가지고, 전고체 관련주도 안 간 게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예고가 없이 금양이 급등이 들어갔죠. 예고가 없이 유상증자 철회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2차 전지 분위기가 지금 괜찮습니다. 환율도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H 홀딩스 잘 보시면은 여기서 3개월 동안 가져간 데는 외국인 기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져간 게 또 2,000원에 또 100만 주 가져간 게 여기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많은 분들 이마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라오스라고 라오스 이마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LVMH 재료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라오스 이마트, 그럼 오늘도 노브랜드가 지금 라오스에서 1등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다는 얘기. 그럼 편의점 2,000개까지 LVMC가 늘리고, 자산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이 2조 2천억까지 올랐다 그랬잖아요. LVMC 홀딩스 코라우 그룹이.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해외 쪽을 지금 뜬다.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라오스 쪽에 잘 되고 있다. 최다 라오스 기사예요, 이거. 이마트 라오스 이마트라고 치면은 수백 개 기사가 있어요. 코라우 그룹하고도 한다. 노브랜드, 라오스는 이마트, 라오스의 뭐 신세계 이렇게 치면은 쇼핑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점 상반기에 신세계가 국내 팩토리 스토어 라오스 수대 BNT는 올해 6월달에 오픈하는데 LVMC가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하고 합작법인 했는데 주가 안 올랐어요. 오세영 회장이 3년 동안에 전환사채하고 유증으로 이 가격에서 1,000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2,000원에 또 100만 주 샀어요. 그리고 여기 최대 주주는, LVMC 최대 주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오스의 민간은행 1등이 인도차이나뱅크예요. 여기에서 10% 갖고 있는데 주식 전환 안 된 전환사채가 또 2천만 주가 있어요. 그거 주식 전환하면 지분 50% 넘습니다. 그리고 오세영 회장이 인도차이나뱅크 은행의 지분을 80% 갖고 있고, KB국민은행하고 합작법인한 코라우 리싱도 LVMC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 없습니다. 이거 자동차주인데 부채 비율 50%밖에 안 되고, 현대차, 기아차, 라오스 독점이에요. 아시겠죠? 현대차, 기아차, 라오스 독점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요 기사만 보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가 많은 분들 라오스 여행하셨을 때 매출이 2조 2천억 됐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은 편의점 여기 다 나와요. 이거는 요약돼서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콕 메가몰이 뭐예요? LVMC는 이마트하고 합작법인에서 이마트 대형마트, 노브랜드 이마트하고 하고 원래 자체적으로 편의점 1등을 하고 있어요. 이걸 2,000개까지 돌파가 목표라고 그랬죠. 그리고 상반기에 뭐가 생기나요? 한국 기업 60개가 LVMC랑 합작법인 해갖고 쇼핑몰 3개에 들어가요. 거기에 주상복합도 올라갑니다. 그럼 라오스 스타필드가 3개 생기는데 여기에 면세점도 LVMC가 하는 거예요. 교육장도 LVMC가 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 뭐 음식점, 치킨,
뭐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다 LVMC랑 합작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LVMC 지분을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게 돼서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왜 또 현대차, 기아차, 라오스 점유율이 50%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라오스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전부 다 LVMC 매출이에요. 왜? 거기에 직원을 고용을 해서 편의점하고 자동차 직원 고용한 게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라오스의 세금을 20% 내는 데가 LVMC라고 여기 떡하니 나옵니다. 라오스 세금이 20%를 내는 데예요, 여기가. LVMC가. 그래서 여기 매출이 2조 2천억 됐는데 여기 편의점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뚝뚝이 같은 경우도 태국까지 진출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KR모터스 매각도 있고, 월봉 5월선 급등 안 들어갔죠. 121선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1760원 40원 여기는 물량 다 갖고 갔어요. 3개월 동안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싹 갖고 가고, 대주주 또 갖고 가고, 지금 호재가 상반기 6월달에 있다.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 생긴다. 뚝뚝이 우리 LSM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간 코코넛 사일로 거기서 카카오톡 개발한다 그랬죠. 온라인몰 오픈할 거예요. 퀵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얀마 현대차 독점, 그리고 베트남 트럭 2등, 캄보디아 중고차, 그리고 캄보디아 또 이디야, 미얀마 이디야, 이런 거 다 LVMC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게 왜 급등은 안 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량을 여기서 2,000원을 지켰으면 호가가 좋아서 안 털렸는데 2,000원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해서 한 번에 121선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주차트는 5저선 탔기 때문에 저는 급등 들어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KR이 매각이 된다든지 LV의 지분에 좀 누가 관심이 있다든지, 지금 환율이 내려가면은 수혜주라 그랬죠, LVMC는. 왜? 환율이 너무 올라서 차값이 3배 됐어요, 라오스에서 파는 현대차가. 근데도 매출은 차값이 3배 올랐음에도 옛날보다 늘어나 있어요. 왜?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라오스 국민이. 그리고 미국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데가 또 현대차 동남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이에요. 그래서 인도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1,800원 이상 가서 거래량 터지면은 2,000원 장대봉으로 저는 돌파한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뭐 KR 매각이 됐던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료들 다 있는, 그러니까 라오스의 LVMC 홀딩스, 라오스 코라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국하고 라오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 최대 교류하고 있고, 라오스에 진출을 하려면 LVMC를 거치지 않고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왜? 라오스에 세금을 20% 내고 있고, LVMC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전에 매일경제방송, 매일경제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라오스 세금 20% 낸다. 그때 연매출 1조라고 했는데 지금 2조 2천억이 됐어요. 너무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관하고 국무총리입니다. LVMC 행사할 때마다 여기 가는 거예요. 세금 20% 내니까, 일자리 창출해주니까, 편의점까지 이제 하니까, 대기업 유치해갖고 오니까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택시 사업, 여기 사륜 택시 사업하죠. 여기 뚝뚝이 LSM 요거 있죠. 여기서 하는 데가 코코넛 사일로에서 지분이 들어간 데가 LSM이에요. 코코넛 사일로 LVMC 합작법인이에요. 여기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 데서 라오스 카카오톡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은 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거래가 터져서 여기 매물이 아니다. 그리고 얘는 작년 4월 때까지 신고가 찍던 애예요. 그래서 자동차주도 하나하나 반등이 나오고 지금 매물대 흡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장대봉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은 LVMC가, 많은 분들 저랑 상관없이 한번 LVMC라든지 라오스에 한번 가보시면 LVMC하고 관련이 안 된 게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라오스에서는 위상이 있어요. 어쨌든 800만 인구라 할지라도 거기 독점이거든요. 세금 20% 내고. 그럼 라오스는 지금 뜨는 나라고, 우리나라 농촌을 라오스 국민으로 다 채워가서 라오스 국민소득 늘어나고, 평균 연령이 22살인가 3살이고 평균 출산율이 3.5명이에요. 그러면 뜨는 나라 아니에요, 제조업이.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하니까.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신세계라든지 신세계 백화점, 무슨 파리바게트, 맘스터치가 LVMC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이 만약에 된다면 오세영 회장이 정말로 3년 동안에 전환사채랑 유상증자로 1,000억 샀고, 요번에 또 2,000원에 100만 주 또 갖고 갔는데 사기만 하고 올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뜨게 된다면은
한 번에 올라가서 전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하면 저는 정말 크게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물량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건설 싹 정리해서 알려드렸고 어떤 종목이 어떤 자리에서 급등하는지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투자의 판단은 스스로 해주세요. 다만 제가 정말로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안 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바로 이렇게 적중이 되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앞으로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종목이든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번 주 내내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었죠. 오늘 2차 전지 정리하면서 막 외워가지고 다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 많은 정리가 들어가서 오늘 이 영상은 2번, 3번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 내일 또 기쁜 일이 있고 미국은 고점이라고 기도하는 임원들이 너무 많고 메이저가 한국은 저평가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어디가 기회가 있을까요? 어디가 털렸나요? 한국 주식이 털렸죠. 한국 주식은 어떤 게 많이 털렸을까요? 2차 전지, 낙폭과대, 실적하고 상관없이 한국 주식을 떠난 개인 투자자가 돌아오려면 2차 전지가 급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내일은 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DX 뭐 여러 가지 대형주들 다 급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내일 설령 안 오르도 상관없어요. 내일 모레 급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직 일주일밖에 안 올랐고 아직 추세도 안 그려간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잔파동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꼭 좀 부탁드리겠고 같이 좀 잘해보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